양자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은 모든 정보는 보이지 않는 영역 또는 좀 더 고차원적인 현실에 존재하며 필요할 때 불러낼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 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마법처럼 어디선가에서 꺼냈을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어디에서 꺼냈을까요? 돈도 그곳에서 꺼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 필요할 때 불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곳에 접촉하여 본인이 필요한 것을 불러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멸의 지혜에서는 그걸 실체라고 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는 그걸 의도라고 표현합니다. 의도란 평범한 일상에서 보이지 않게 흐르는 에너지 장이라 하는데요. 우리 몸도 에너지 장이 흐르는 것은 키를리안 사진기로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닌 일반적인 사물에서도 에너지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에너지장에서 형태를 갖추고 나와 이 시공간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도의 에너지장은 어디에나 있기에 당신의 육체가 지구에 온 뒤에도 당신은 의도와 접촉할 수 있다. 이 잠자는 힘을 멈출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이 힘과 떨어져 있다고 믿는 것뿐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꺼내쓸 수 없던 이유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힘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렸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의도의 힘, 책을 통해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도의 힘은 빌리버튼 출판사에서 24년 8월 27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절판된 뒤에 중고가가 32만 원이나 했던 책인데 해당 출판사에서 다시 발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정가에 만나볼 수 있죠. 그럼 이 책이 말하는 의도에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의도에 연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미 그 힘에 연결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설명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죠. 책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들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고 특별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후광도 없기에 한눈에 알기 힘들지만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평범한 수준의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한 후 책의 마지막 장에 정리를 해줬습니다. 책은 이들을 의도의 영역과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연결자라 부릅니다. 여긴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운이 좋아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훨씬 많이 들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만들 계획이고 잘 될 것을 알아. 당신이 낙관하지 말아야 할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아무리 그들을 단념시키려 해도 그들은 현실은 확인하지 않고 더없이 행복하기만 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계, 일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듣지 못하는 세계에서 사는 듯하다. 이에 대해 그들과 대화를 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일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끌어당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일어날 것을 아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허세가 아니라 단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여러 이유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성공을 가능하게 했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알며 그것을 신뢰한다.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의도입니다. 의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무한 공급망인 거죠. 책을 이어갈게요. 연결자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근원은 그것의 현재 상태대로만 응답할 수 있고 근원은 무한히 공급하는 상태다. 그래서 결핍이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근원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만물의 근원에게 아마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나는 정확히 내가 한 말을 돌려받을 것이다. 나는 나의 근원의 상태와 다른 것을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이 세계는 에너지와 끌어당김의 우주이고 그토록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결핍의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단하다. 그냥 당신의 근원에 다시 연결하라. 그리고 근원과 같이 되라. 그러면 당신의 의도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근원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것이다. 먼저 이 책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의도와 끊어진 환경이 당연하게 된 이유를 알면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6가지 요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이 나다. 내 소유물이 나를 정의한다.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이 나다. 내 업적이 나를 정의한다. 세 번째, 타인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나다. 나의 명성이 나를 정의한다. 네 번째, 나는 모든 사람과 단절되어 있다. 내 육체가 나를 혼자로 정의한다. 다섯 번째, 나는 내 삶에 없는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다. 내 삶의 장은 나의 욕망과 단절되어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신과 단절되어 있다. 내 삶은 신이 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6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게 있죠. 그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 혹은 에고입니다. 이 에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와 끊어진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에고와 본래의 나가 내면의 존재함이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는 곳에 대고 안녕이라고 인사를 해보세요. 그 생각이 갑자기 없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더 많은 생각들이 미친 듯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에고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켰기 때문에 하는 반응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에 대고 인사를 하면서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연습으로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저자인 웨인 다이어가 어렸을 적에 겪었던 경험으로 지하철 손잡이를 꽉 잡는 것을 연상하는 걸 제안합니다. 손잡이는 지하철에 붙어 있고 그 손잡이는 풀쩍 뛰어서 잡기엔 조금 높이 매달린 손잡이를 상상하라고요. 이때 지하철은 의도에 흐르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냥 흘려보냈거나 아니면 손이 닿는 범위에서 잠시 벗어나는 힘을 상징합니다. 저자는 본인이 힘이 들고 지칠 때면 지하철 손잡이를 떠올리면서 손잡이를 잡는 상상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엄청난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릴 적 본인의 경험 속에서 만든 것이라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죠. 이 내용은 어떤 형상을 상상하면서 에고의 생각을 없애고 의도에 닿는 법으로 설명해 줍니다. 분명 우리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손에 닿을 듯한데 닿지 않았던 어린 시절 무언가 있을 겁니다. 저자가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의도가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손에 잡힐 듯 말 듯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상으로 손잡이를 잡듯이 우리가 의도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확실히 잡을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죠. 다시 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챕터는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대로 읽어드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연결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해 보인다. 생각을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것에 고정하라. 의도의 영역과 계속 조화를 이루고 그런 다음 당신이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에게 바라는 것이 당신의 삶에 오고 있다는 증거를 기대하라. 연결자들에게는 단순한 우연이란 없다. 그들은 의미 없는 사소한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짜여 있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동시성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 맞는 완벽한 사람이 등장하거나 그들이 생각해온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자신을 부를 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편으로 올 때,
계획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갈 자금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조달될 때에도 놀라지 않는다. 저는 이 대목에서 두 책이 떠올랐습니다. 햄 그라우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력과 레스터 레문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입니다. 햄 그라우트의 책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신호를 달라는 방법이 당신의 삶에 오고 있다는 증거로 기대하라는 대목에서 생각이 났죠. 햄 그라우트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본인이 이룰 수 있는지 48시간 안에 신호를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소개했던 이 책 영상에서 저에게도 매우 효과가 있었죠.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나는 1,000만 원이 더 필요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요구한 것 외에 추가건이야. 내가 그것을 충분히 벌 수 있을지 48시간을 줄게. 나에게 완벽한 신호를 줘. 그 뒤에 전화가 왔고 저는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벌었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다. 내가 그것이 필요함으로라고 말한 레스터 레문슨의 말이 떠오른 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연결자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묘사할 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연결자들의 삶의 방식이 깨달음이 깊은 저자들의 책들이 떠오르게 되는 데는 결국 같은 지점에 있기 때문일까요? 책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연결자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의도의 힘이 존재하도록 의도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감사한다.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을 포함해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일시적인 질병을 일종의 축복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자 한다. 그리고 차질이 생길 듯한 곳에도 기회가 있음을 마음으로 알며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근원에게 감사함으로써 모든 가능성을 존중한다. 그들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경건히 감사하면서 근원과 교감한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읽었던 책인 이하영 원장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가 떠오릅니다. 이하영 원장은 이렇게 말했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지금 가진 것이 도무지 없게 느껴져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없던 것도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장애물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은 집 앞에 KFC가 생겨 사람들을 뽑을 때 24명이 지원해서 23명 합격하고 본인만 떨어졌죠.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실이 진짜인가? 이 일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 거지? 연결자들의 삶을 그대로 보다 보니 떠오르는 책들과 책 속에 나온 사례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잠시 잊었거나 살짝 힘든 상황이 있으시다면 떨쳐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계속 책을 이어갈게요. 연결자들은 매우 관대하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도 갖기를 바란다. 주는 데서 큰 기쁨을 얻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 뭔가를 모으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풍부하게 채워지고 바라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의도의 힘의 비밀은 만물을 창조하며 모든 것은 언제나 베풉니다. 그래서 저 역시 베푸는 걸 선택합니다. 저 자신과 제게 흘러오는 모든 것을 더 많이 베풀수록 제게로 더 많이 돌아옵니다. 이 대목에서는 조셉 머피의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와 나폴레온 힐의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가 떠오릅니다. 이 두 책에서는 상대방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손에 의해 원하는 것이 본인에게 올 때는 친절을 베풀거나 그들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죠. 연결자들은 그 대가를 베품으로써 미리 치러놓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자들은 의도의 영역과 진동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에너지다. 그들은 적대적이고 증오하며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포함한 낮은 에너지 활동을 믿으며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일조차 세계를 쇠약하게 하는 활동에 기여할 뿐임을 안다. 화를 내는 것은 결국 본인을 망치는 일과 같기도 합니다. 화를 내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은 시원해져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세상을 바라보면 혹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화를 낼 일이 많이 없을 뿐더러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 화가 본인에게 더 안 좋은 일을 만들 것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세계를 쇠약하게 하는 활동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곧 세계의 일부니까요. 그들은 우주에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삶이 무엇을 주든 그들은 감사합니다. 이것을 받음으로써 제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 그들은 근원이 보내준 누구든 또는 무엇이든 평가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이렇게 늘 확장하는 태도로 스스로를 근원 에너지와 궁극적으로 일치시키고 근원이 기꺼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삶의 문을 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 대목에서도 떠오른 책이 있습니다. 얼 나이팅게일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에서 초콜릿 쿠키로 부자가 된 윌리 에이머스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 의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려고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처음에 교훈을 얻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도 직접 경험으로 깨달았죠. 형태가 바뀌고 관련된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경험의 본질 자체는 항상 같아요. 캘거리의 성직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주는 항상 예스라고 말한다고요. 우주는 당신의 어떤 생각을 내놓든 예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난 초콜릿 칩 쿠키를 파는 가게를 열 수 있어라고 말하면 우주는 그래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죠. 그리고 초콜릿 칩 쿠키 가게를 파는 가게를 열려는 당신의 노력을 계속 도와줍니다. 저자인 웨인 다이어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입니다. 1940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위탁가정과 보육원을 전전했죠. 그러나 그는 빈곤과 절망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도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머니 속에 동전을 수북히 넣고 다녔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인이 부유해질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아이돌 보기, 잔디 깎기, 눈 치우기 등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도맡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그는 가장 부유한 아이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뉴욕 세인트 존슨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부수입을 벌기 위해 부에 대해 했던 강연의 내용은 전 세계에 3,500만 부가 팔린 행복한 이기주의자 책이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40여 권 중에 21권이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 이 책도 마찬가지죠. 웨인 다이어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연결자의 내면 세계를 따라하고 한없이 아름다운 의도의 힘을 누리기를 권한다. 효가 있다. 내가 보장한다. 저도 이 주장에 한 발 올려놓고 싶습니다. 효가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들도 보면 효과가 있다고 장담합니다. 제게 일어난 일들은 바로 전 영상에 모두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리낌 없이 더욱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효가 있습니다. 다음 편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읽어야 될 책들이 점점 쌓여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놓고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수십 권이 됩니다. 모두 명성이 있는 책들이고 제가 좋아하는 책 속에서 소개된 책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책이든 재미있게 읽고 재미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